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양TV 유범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간은 저번 규우타로 다키의 편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3부예요. 네, 3부 편이고, 그러면은 규우타로 다키 탄지로 우주이 텐겐 이노스케 제니츠 마지막 접전을 알아보겠습니다. 규우타로는 탄지로와 텐겐을 몰아붙이는데 성공했고, 다키랑 제니츠, 이노스케가 2대2 접전을 벌이게 되는데, 규우타로가 항상 싸울 때 왼쪽 눈을 감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규우타로 왼쪽 눈을 감고 있는 거는 자신의 눈을 여동생의 이마에다 넣어줬습니다. 다키가 굉장히 약한 편인데 어떻게 보면 상현의 6에 못 미치는 힘이죠. 다키가 하현의 1의 힘 정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규우타로의 눈을 심어줍니다. 규우타로가 다키까지 조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혼자서 4명을 상대를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상현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규우타로의 최강 기술인 원참선회로 주변을 쓸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들 나가 떨어지게 되는데, 원참선회를 맞은 탄지로와 일행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심지어 우주이 텐겐은 죽었다고 하고 심장이 멎었다고 나오고, 이노스케는 규우타로가 조종한 다키에게 심장이 찔려요. 이게 다키가 찔리나 규우타로 찔리나 이거는 제가 자료를 첨부할게요. 이노스케 심장이 찔려서 이노스케도 죽게 되고, 제니치도 원참선회로 나가 떨어져가지고 건물들의 잔해로 짓눌리게 돼요. 움직일 수도 없게 되고, 탄지로는 기절을 해 있다가 눈을 뜨니까 규우타로가 도발을 합니다. 도발도 아니고 농락이죠. 농락을 하는데 머리를 툭툭 세게 때려요. 탕탕탕 때리면서, 야, 네 녀석 등 뒤에 업고 있는 거는 귀신이 네 여동생인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 혈육인 것쯤은 나도 간파를 할 수가 있어서 여동생이냐 누나냐 라고 묻는데, 탄지로는 대답을 하죠. 내 여동생이다. 탄지로에게 더욱더 접근한 규우타로는 탄지로의 손가락을 꺾어버려요. 하나 꺾어버리고 2개 꺾어버리고. 그래서 탄지로가 마음이 꺾이길 바라고 있죠. 그렇게 규우타로가 탄지로를 농락하는 가운데, 탄지로가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들고 있다가 규우타로는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은 나약하고 자신이 힘없다는 걸 알고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다. 생각에 잠기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구나. 탄지로에게 다가가는 순간 탄지로가 박치기를 시전합니다. 박치기 딱! 박치기를 후려버려가지고 규우타로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온 힘을 다 쥐어 짜내가지고 규우타로의 목을 쳐요. 근데 목을 치기 전에 텐겐의 부인에게 받았던 쿠나이가 있어요. 박치기 하고 찔렀던 거예요. 이제 오니가 못 움직이게끔 등꽃에 독이 묻어있죠. 그걸로 찔려서 규우타로가 반항하지 못하니까 그때 목을 내려칩니다. 규우타로가 하는 말은, 이 자식 포기를 하지 않다니, 마음이 꺾이지가 않다니, 이 녀석 도대체 뭐야? 탄지로에게 목을 바닥에다가 꿇고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죠. 탄지로도 처음 놀랐을 거예요. 탄지로가 박치기 하면은 머리가 되게 단단한 편이라 대부분 박치기를 하면 약간 오니들이 어떻게 보면 비겁할 수도 있는데 등 묻은 수리검이죠. 네, 쿠나이. 거기서 탄지로의 이렇게 말하면 좀 비방입니다. 빠르대죠. 뭐. 그리고 약간 탄지로의 얍삽한 면도 좀 나와요. 자신의 힘이 아닌 독의 힘을 빌려서. 마지막 규우타로의 접전, 탄지로의 이마의 문양 발현. 탄지로가 으악 크악 이러면서 사실 이마에서 요리이치와 같은 문양이 발현돼요. 불꽃 모양이 발현되면서 쥐어짜낸 온 힘과 그리고 배가 되는 그 힘으로 규우타로의 목을 썼는데, 우주이 텐겐도 합세를 했죠. 자신은 근육으로 심장을 멈췄던 거예요. 죽어있던 게 아니고. 탄지로와 같이 목을 어슷썰기처럼 양쪽으로 썰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규우타로는 나는 괜찮아, 내 목이 썰려도 내 여동생 다키가 살아있으니 아직 우린 죽지 않을 거야, 괜찮아 하는데 다키를 바라봐요. 근데 다키도 제니치와 이노스케의 협공으로 목이 썰리게 됩니다. 이노스케가 어슷썰기로 톱처럼 쫙 썰어버려가지고 둘이 목이 동시에 날아가죠. 그렇게 해서 규우타로와 다키의 목이 날아가죠. 몇백 년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음험하게 살아왔던 상현의 6이 드디어 최후의 인생의 내리막을 딛게 됩니다. 규우타로와 다키의 뒷수습. 규우타로가 목이 날아갔죠. 원참선회를 한 번 더 날려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날아가 떨어지는데 독에도 다 걸렸고 목숨이 간당간당해요. 탄지로 혼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근데 눈을 떴는데 몸은 아프긴 해. 겁나 아파. 막 많이 베었잖아요. 피도 철철 흘리고. 근데 독에 대한 거는 내가 데미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꼬꼬마된 내 동생이에요. 네즈코가 어떻게 힘을 써준 것 같아요. 그런데 우주이 텐겐이 바로 그 다음 화면으로 여기서 나오는데, 와이프들 3명이 엉엉 울어요. 근데 우주이 텐겐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겠다, 내 말을 좀 들어봐라 하는데, 여자들이 너무나 성격이 3명 다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지들끼리 막 싸워요. 막 다투다 보니까 우주이 텐겐이 딱 축 쳐져가지고, 마지막 나의 유언도 못 남기다니 이거 싫어하냐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내 목소리도 나오지가 않아. 거기서 약간 개그 코드로. 토라하게 이게 죽어가려고 하는 순간 이제 네즈코가 나타나가지고 텐겐을 활활 태워요. 와이프들이 놀래요. 꼬꼬마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직 죽지도 않으신 분인데 벌써 화장하는 거냐고,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엉덩이 때려줄 거라고 이러는데,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너무 귀엽게 착하게 바라는 이 인성을 보면은 우주이 텐겐이 참 와이프 복은이지 않나. 거기가 아마 개그 코드라서 일부러 좀 웃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남편가 갑자기 활활 태우는데 반응이 약간 귀여웠어요. 네, 약간 화형처럼. 근데 불이 꺼지고 독이 스며든 그 피부에 독 모양이 사라진 거예요. 텐겐도 이게 뭐야, 독의 데미지가 사라졌잖아 이러는데, 탄지로가 독 효력은 네즈코의 혈기술로 독만 빠진 거다, 몸에 대한 데미지는 회복이 안 된 거니 좀 조심하세요 라고 말을 하죠. 아마 불로 그 독을 다 태운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 마지막 말에 몸의 데미지는 회복이 아직 안 됐으니까 조심하라는 거는, 불로도 독은 날아갔겠지만 조금의 데미지는 생겼을 거예요. 탄지로와 이노스케와 제니치도 네즈코의 도움을 받고, 이노스케는 바로 밥 먹겠다 그러고 제니치는 바로 귀여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탄지로는 우주인 탱에게 말을 하죠. 상현 6을 우리가 쓰러뜨렸지만 확실하게 내가 끝마무리를 한번 보겠다. 죽었는지 아직 살아있는지. 꼬마가 된 네즈코의 등에 엎혀가지고 얘네들을 찾게 돼요. 탄지로가 코가 좋죠. 얘들 찾아 나서는데 금방 찾아요. 건물 잔해 더미에 얘들 얼굴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요. 화면 보이죠? 얼굴 마주보고 있는데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가까이 가서 탄지로가 한번 들어봅니다. 다키가 먼저 하는 말이 왜 오빠 날 구해주지 않았냐? 왜 저 녀석들을 못 죽였냐? 빨리 목을 썰면 되지 않았냐? 오빠 탓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확실히 상현이다 보니까 몸이 빨리 무너지지가 않아요. 몸은 어디 나가 떨어져서 증발되고 있겠죠. 머리가 최후로 증발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다툼할 시간이 있는데 다키가 되게 못된 말을 많이 해요. 배덕스러운 말을 계속 뱉어내니까 규우타로도 이제 참지 못하고 말을 해요. 상현이면 상현답게 니 혼자서 2명 정도는 처리했어야 되지 않냐? 어? 오빠가 눈까지 하나 줘가지고 내 힘을 더 빌려줬는데 그것 하나 처리 못하냐면서 너는 왜 나한테 도만 말하냐? 너는 내가 없었으면 진즉에 죽었다. 이 쓸모없는 것 이러면서 둘이서 이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둘이 귀신이다 보니까 이제 공가사도 구분 못하고 남탓만 하고 이게 전형적인 남매의 특징이라 뭐 공과사를 떠나서 귀신이기 전에 인간이었어도 그럴 수도 있다. 그랬을 수 있죠. 거기서 규우타로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니까진 년, 내까년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순간 탄지로가 입을 딱 막아요, 손으로. 거기서 저는 약간 진짜 울컥했어요. 오빠의 마음. 탄지로의 표정이 그런 아니, 말을 해서는 안 돼. 아니야.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너무나 착하고 천사 같은 면모를 딱 보이고 다키는 또 거기서 눈치도 없이 하는 말이 끝까지 녀석들에게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인간 녀석들 저리 사라져 꺼져버려. 나에게 헛소리 좀 그만 집어치워 라고 하면서 샥 쟁말대고 규우타로는 동생이 먼저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우메! 라는 말을 하죠. 우메! 여동생의 본명이 떠오른 거예요. 이제 귀신의 특징들이 죽을 때 자신이 인간이었던 시절들이 딱 회상이 돼요. 그러니까 규우타로는 이제 여동생을 떠올리게 된 거죠. 여동생의 본명을 외치는데 규우타로가 표현 설명을 하는 게 우메라는 이름도 너무하다. 원래 정말 본명은 매실의 매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화라는 이름, 꽃 같은 이름이죠. 다키가 인간이었을 시절에 정말 애가 귀엽게 태어났어요. 규우타로가 아이였을 때는 기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던 거예요. 얼굴도 못생겼고 못 먹으니까 몸집도 엄청 말랐었어요. 근데 엄마에게 매번 죽임을 당할 뻔한 적도 되게 많고 부모님의 사랑을 아예 못 받고 자라나고 밥도 못 먹고 씻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애가 꼬질꼬질하고 애초에 약간 얼굴에 무슨 반점 같은 것도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한테 되게 멸시를 당해요. 돌 던지고 짧으면 되게 불쌍해요. 왕따를 당한 거지. 왕따를 당하면서 아 나는 정말 비루하다. 여기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나? 벌레들 잡아먹고 배고프면 쥐를 잡아먹고 그러니까 밥도 안 줬던 거지. 그러던 와중에 여동생이 태어났죠. 여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규우타로의 인생이 약간 좀 바뀌게 돼요. 얘가 청소년기가 됐고 나이가 제가 봤을 때 한 15살 정도로 돼 보이고 여동생은 한 6살, 7살 이 화면에 나오는 짤이 내 여동생이 이렇게 어린아이지만 성인 남성들이 몇 번 쳐다볼 정도로 굉장히 미인의 얼굴이다. 내가 없는 아름다움의 면모를 내 여동생이 갖고 있고 또 자기가 청소년기가 됐을 때 사람들을 제압하는 자신의 내가 힘이 강했던 거야. 근데 규우타로가 약간 반점 있던 거 보면은 요리치처럼 그런 문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작가님의 마음인데 어떻게 표현할지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내피셜이에요. 문양이 있던 거 보면은 요리치처럼 강했던 사람이지 않나. 실제로 이게 작가님이 표현했던 게 규우타로가 자기 여동생을 내가 없는 면모, 예쁜 모습, 나는 강한 거 서로가 없는 거에 대한 충족감이 있었고 내 여동생을 정말 보물처럼 생각을 했어. 그렇게 살아가는 와중에 그러니까 여동생이 예쁘게 태어났잖아요. 기생으로도 일을 해. 근데 오빠인 자기가 항상 강요까지는 아니고 약간 주입식 교육이죠. 사람을 조심해라. 믿을 건 너와 나밖에 없다. 엄마도 못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항상 남자들 특히가 이런 쪽에서 일을 하니까 남자가 너를 성추행하려거나 뭔가 만지려고 하면은 방어를 해라. 그 오빠 말을 들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무라이 눈을 찔러요. 그 당시에 사무라이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는 양반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런 사람들의 눈을 찔렀다. 큰일이 난 거죠. 전국시대죠. 전국시대 때 사무라이라고 하면은 전사였던 사람들이던가 아니면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이나 강력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매우 유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니까 괜히 한번 건들면은 연고도 없는 길거리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규칙 교육을 받고 자라왔던 다키는 규우타로가 업계 생활을 했죠. 자기 강한 걸 알고 하니까 어렸을 때 얘가 회상신이 또 나오는데 손님이 버리고 왔던 낫을 갖고 놀아요. 얘가 커서도 이 낫을 자기 주 무기로 활용을 하는데 일을 끝내고 왔는데 구덩이가 파져 있는 곳에 자기 여동생이 산치로 태워진 거예요. 와 근데 이게 보니까 사무라이 눈을 찔렀던 그 놈이 아기를 품고 산치로 활활 태운 거예요. 규우타로가 실성을 하죠. 으악 소리 지르면서 내 여동생이 꼭 껴왔는데 얘가 숨은 붙어 있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는데 사무라이가 그때 뒤치기를 합니다. 등이 베어가지고 꼬꾸라져 있는데 기녀들의 마당. 규우타로가 이제 막 혈세를 거뒀겠지. 고 명목하에 그러니까 이런 깡패 같은 놈 제압해서 정말 감사하다. 입을 털고 있는 와중에 규우타로가 이제 개분노했겠죠. 칸을 끌어올려가지고 마담 덮쳐가지고 딱 목 따고 바로 사무라이한테 그래요. 네 옷 입고 있는 거 정말 깨끗하네. 좋네. 부럽네. 이런 말을 해요. 귀신이 되기 전에도 이런 말들을 썼던 건데 너는 편안한 데서 자랐고 돈도 많은 놈이 그까지 눈 하나 잃었다고 그거 하다가 빽빽 거리냐 이러면서 되게 음험한 눈빛으로 딱 목을 따버립니다. 이거 보면은 규우타로라는 이 캐릭터도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더라면
조금 아쉬운 게 요리이치처럼 요리이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복이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집안에서 내쳐지려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인성이 자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교육을 그래도 형보단 많이 안 받았지만 코시보보다 많이 안 받았지만 그래도 그런 조건이라도 자랐으니까 요리이치가 정말 강캐로 자라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규우타로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반점도 약간 비슷하게 약간 물방울 모양이지만 이런 것도 있었던 거 보면 진짜 둘의 이 살았던 환경이 정말 극과 극이지 않나. 저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집안의 갭 차이도 너무 심하고 교우타로는 그냥 몽고 반적이에요. 뭔 것 같죠. 그 생각은 안 하는 아이인데. 원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면은 못 먹고 몽고 반점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환경에서 살면은 피부에 곰팡이나 이런 안 좋은 게 피부도 오염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여동생이 매화를 이렇게 껴안고 배고플 거 아니에요? 몸도 다쳤고 아마 과다출혈로 좀 쓰러졌을 것 같은데 길바닥에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 상현의 도우마가 이때 처음 나왔죠. 도우마가 나타나는데 얘는 여자만 먹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목이랑 다리를 이렇게 들쳐 업고 있는데 진짜 개또라이 같은 놈이 사이코패스 교주로 일해서 그런지 정말 불쌍한 사람 보면 약간 도와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노스케 엄마도 어떻게 보면 도와줬던 거잖아요. 안 잡아먹고.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던 애는 뭐 남자기도 하고 예뻤는지 못생겼는지 알 수도 없는 시커먼 수덩이가 돼버렸으니까 정말 불쌍한 애들은 도와주는 게 도우마가 그래도 있는 것 같아. 정말 불쌍한 너희를 살려주겠다. 귀신이 돼보겠느냐. 하지만 너희가 12개월에 수 있을까? 강한 귀신이 될 수 있을까? 이 피를 부여받고 그분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라면서 그렇게 둘이 귀신이 됐던 거죠. 그렇게 상현의 이후 규우타로와 다키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현의 자리를 꿰차고 온 거는 카이가쿠인데 카이가쿠 편도 저희가 다뤄왔죠. 그렇죠? 카이가쿠 편은 여기다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한번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의 슬픈 과거를 느끼고 제가 느낀 감상편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오니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귀신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뱀파이어 귀신 말고 아무튼간 그러니까 작가님이 나타내고 싶었던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라면은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고 힘든 가정에서 커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을 하다가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야 너 이거 맛있는 뭐 빵이나 사와 너 우유 잘못 사오면 네 때릴 거야 이러면서 맞는 애들도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환경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불우한 환경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규우타로 같은 환경 유리이치와 같은 환경 비교해보면은 같이 똑같이 자랄 수 있어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랑도 받아보고 베풀 줄도 알고 이런 거를 받는다면은 이상의 악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게 참 저는 그게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런 걸 좀 표현한 게 아닐까 작가님이. 사회의 검은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영화나 이런 매개체들인데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보여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옛날에는 더 심했으니까. 더 심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더 빼앗을 수 있고 이렇게 했던 시대니까. 요즘 청소년법 같은 거 되게 약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건 좀 세게 좀 해야 돼요. 애들이 충분히 배울 수 있거든요. 호되게 혼나면은 그 마음이 고쳐져요. 그거를 혼나지를 않으면은 이걸 내가 잘못했는지 안 잘못했는지 몰라요. 이런 거는 어렸을 때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남을 이유 없이 싫어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이 싫다 이러면은 그 사람한테 굳이 악감정을 품을 필요도 없고 그냥 오히려 같이 있으면 더 악감정이 생길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싫으면은. 그죠? 현명한 생각으로 그 사람 주위를 오히려 본인이 떠나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그 사람 곁에 안 가면 됩니다. 또 이런 아이들이 또 애들 주도해가지고 막 같이 괴롭히고 이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딱 소년원 보내고 여기 위에 링크를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학교 폭력위원회 이런데 바로 신고하세요. 저희도 학생 시절에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아유 너희들 요즘 애들 너무 나빠. 매년 학생들은 나오고 한 살 한 살 똑같이 먹고 어른들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그걸 참 이렇게 답습 돼 가는 게 정말 인간이 되게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활 하면서 보면서 정말 아닌 어른들이 진짜 많아요. 저도 아닌 어른한테 지금 굉장히 당하고 있는데 정리 중에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나와 같지 않아요. 다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착한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항상 사람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남들 괴롭히지 마시고 나쁜 친구들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으면은 가서 좀 멋있게 도와주다가 맞지 마시고 링크를 첨부해드릴 테니까 이런 곳에다가 신고를 해서 어른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최고 선정은 선생님한테 말을 해보고 근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안 도와주는 선생님들 요즘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해주는 곳에다가 자문을 구하고 부모님에게 말하고 부모님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약간 이거 지금 다큐가 돼갔는데 근데 다큐가 되는데 빨리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고는 해야 되는 거고 신고해야 되는 이유는 괴롭힘의 상처는 평생 가요. 괴롭힘의 상처는 평생 가지만 저도 게임 아이디 뺏겼던 거 기억나는데 신고해서 참교육을 한번 해주면은 그 잠시 그 친구들이 본인을 따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또 신고하고 또 신고해
그래서 그 상황을 아예 없애버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났었을 때 그런 상처에 대한 그런 고통받는 게 훨씬 덜 할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주변 사람에게 꼭, 도움을 청하는 게 말이라도 하세요. 자살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그런 주변 친구들 아무도 없잖아. 안타까운 친구들이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큐로 갑자기 가버려서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요청해 주셨던 무장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양양TV의 류원 규범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안녕.